100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장터에 마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한 남자가 그 위에 올라서더니 작은 약병 하나를 높이 치켜들죠. 여러분, 이 약 한 병이면 없던 돈이 들어오고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저 강철왕 카네기가 저한테 직접 전수해준 비법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둘 지갑을 엽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뻔하디 뻔한 만병통치약 사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약장수가 그날 판 게 약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고 그 책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1억 부 넘게 팔려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책장에도 꽂혀 있는 책이라면 어떨까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자기계발의 원조 중의 원조라고 불리는 나폴레온 힐입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의심해 왔습니다. 생각만으로 부자가 된다는 그 말을 완전히는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의심이 많아서 내가 못 믿어서 나한테는 효과가 없는 건가? 하고 자꾸 제 탓을 했죠. 그렇게 몇 달을 혼자 끙끙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좀 여유가 생기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저를 그 자책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약장수의 약병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거기에 거짓을 모두 걷어내고 진짜만을 꺼내오려고 합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자, 그럼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솔직히 한편의 사기꾼 영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폴레온 힐이 태어난 곳은 1883년 미국 버지니아의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할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고요. 그는 10대 때부터 산골의 무명 기자로 근근히 글을 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25이 되던 1908년 이 무명의 시골 기자에게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나이였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를 직접 인터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카네기가 이 가난한 청년에게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나 던졌다는 거예요. 자네, 앞으로 20년 동안 보수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걸세. 그 대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500명을 직접 찾아다니며 인터뷰해서 성공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나? 그러고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기 성공의 비밀을 슬쩍 흘려줬다는 거죠. 이 그럴듯한 이야기가 사실은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 카네기와의 만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만남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카네기 본인이 평생 힐을 언급한 기록도 없고요. 카네기 재단이 남긴 그 방대한 자료 어디를 뒤져봐도 힐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이걸 가장 확실하게 짚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나소라는 역사학자인데 바로 카네기의 일생을 다룬 가장 권위 있는 전기를 쓴 인물이에요. 세상에서 카네기를 제일 깊게 파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그가 힐의 주장을 직접 조사해보고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그럼 힐은 이 카네기 이야기를 대체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을까요? 놀랍게도 카네기가 죽고 난 다음부터예요. 카네기는 191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다가 카네기가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내가 카네기의 점지를 받았다고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이걸 의심하는 게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힐을 기리기 위해 펴낸 그의 공식 정기, 그러니까 힐을 떠받드는 쪽에서 직접 만든 책에서조차 이 카네기 대화록을 두고 꾸며낸 대화 형식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그 유명한 카네기와의 대화가 사실상 힐이 혼자 지어서 쓴 거라는 얘기입니다. 편지 한 장이라도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힐 측 설명이 아주 걸작입니다. 카네기가 준 편지들이 전부 1920년대 시카고의 어느 창고에서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 편리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모두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인 줄 알았고 그렇게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뭐 책 좀 팔아보려고 한번 그럴듯하게 보탰나 보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칩시다. 책을 마케팅할 때 추천사를 유명한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뭐 나중엔 상상이었다고 인정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인생을 조금만 더 파보면 그게 결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거든요. 당장 카네기를 만났다는 바로 그 해 1908년에 정작 힐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자, 1908년 힐이 카네기의 대저택에서 성공의 비밀을 전수받고 있었다던 바로 그 해, 정작 이 사람이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대저택은커녕 사기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힐은 엘라베마에서 목재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수법이 이랬어요. 여기저기 공급업자들한테 외상으로 목재를 잔뜩 받아옵니다. 그러고는 그걸 시세보다 한참 헐값에 후딱 현금으로 팔아치워요. 외상값은요? 안 갚습니다. 그 돈만 챙겨서 그대로 잠적해버린 거예요. 업자들이 속은 걸 알아챘을 땐 힐은 이미 워싱턴으로 주랭랑을 친 뒤였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 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똑같았습니다. 등록금만 받고 공짜 노동을 시킨 가짜 자동차 대학, 자본금을 100배로 부풀린 유령 회사, 허위 주식 광고까지 하는 사업마다 사기였고 그때마다 체포영장이 따라붙었어요. 자, 이쯤 되면 이게 그냥 우연한 실수의 연속일까요? 오죽했으면 힐을 떠받드는 그의 공식 정기 작가들조차 인정합니다. 한 사람이 무허가 증권 판매에 수표 위조에 노골적인 절도로 이렇게나 여러 번 체포되고 나면 그가 들려준 화려한 인생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던 이 사람은 정작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힐은 평생을 파상과 도주로 밥 먹듯이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친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다 자기 아버지를 두고 파렴치하고 위선적이고 뒤통수나 치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적었을 정도였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결론이 아주 분명해 보이죠. 약장수는 사기꾼이고 카네기 보증은 가짜고 본인은 자기가 판 그 약을 먹고도 부자가 못됐다. 그럼 이 약병에 담긴 내용물도 당연히 죄다 가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기꾼이 쓴 책이 10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진짜로 바꿔놓긴 했거든요. 그 말은 이 거짓말 더미 어딘가에 진짜가 한 방울은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약병 바닥에서 발견한 진짜 성분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요. 힐은 우리 모든 사람의 뇌가 무한지성이라는 우주의 거대한 힘과 연결돼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일종의 진동 에너지라서 강하게 바라면 그 진동이 우주로 퍼져나가 원하는 걸 끌어당긴다는 거죠.
생각은 에너지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도 이 말에 공감이 갔었고 제 초창기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에 라디오 이야기를 하면서 주파수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뇌 안에 그것을 담당하는 송과체는 그냥 아주 작은 분비물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제 인생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생각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그냥 다 사기라고 덮어버리기 전에 공정하게 두 가지는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첫째, 놀랍게도 이런 생각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계발 책마다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훗날 과학이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실제로 몸을 바꾼다는 것. 이건 플라시보 효과나 뇌가 평생 변한다는 신경 가소성 연구로 이미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힐이 거의 상상의 기대 휘갈겨 쓴 것 치고는 용케 들어맞는 구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힐이 혼자 떠올린 독창적인 통찰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힐이 카네기한테 비밀을 전수받았다던 바로 그 시절에 이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서점에 수두룩하게 깔려 있었거든요. 월러스 월트스라는 사람이 쓴 부자가 되는 과학이 1910년에 나왔고 찰스 헤넬의 마스터키 시스템이 1912년, 그리고 플로렌스 스코벨 쉰이라는 여성이 쓴 인생은 게임이다가 1925년에 나옵니다. 전부 힐의 책보다 한참을 앞서요. 이게 다 그 시절 미국을 휩쓸었던 유소트, 우리말로 신사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었고 그 뿌리는 멀리 고대 동서양의 지혜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힐의 핵심 개념 상당수가 바로 이 월러스 월트스에게서 거의 그대로 건너온 거라고 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힐이 카네기가 나에게만 전수해준 비밀이라며 팔았던 그 약, 알고 보니 그건 그 시절 동네 약방마다 이미 흔하게 팔고 있던 약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출처가 어디든 그래서 그 약이 듣기는 하냐고.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유명한 방법 하나,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이게 진짜 되냐 이거죠. 자, 그 방법은 바로 시각화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걸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내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믿으라고요. 들어보면 참 그럴듯하죠. 사실 이게 바로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는 그 말의 진짜 실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끌어당김이라는 것도 결국 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가브리엘레 웨팅엔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좋은 결과를 생생하게 상상하기를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원하는 걸 이룬 모습을 행복하게 상상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덜 이뤄냈거든요. 한 다이어트 연구에서는 날씬해진 자기 모습을 가장 잔밋빛으로 그렸던 사람들이 1년 뒤에 살을 평균적으로 가장 적게 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버리면 뇌가 그 보상감을 미리 다 받아버려서 정작 진짜로 이뤄내려는 추진력이 쑥 빠져버리거든요. 게다가 알랭드 보통이 불안해서 말하듯 그렇게 부풀린 상상은 현실과의 격차만 더 키워서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몇 달을 그렇게 자책했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의심이 많아서, 내가 못 믿어서 나한테만 효과가 없는 건가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가 약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힐이 알려준 그 방법 자체가 애초에 반쪽짜리였던 겁니다.
결과만 멍하니 그리는 시각화는 오히려 사람의 힘을 빼버리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100억을 번다, 이런 유해의 화건들이 계속해서 진리인 양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도 했습니다. 저도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됐던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곧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힐의 책에서 그 화려한 마법들, 무한지성이니 진동이니 끌어당김이니 하는 걸 싹 걷어내고 나면요. 그 바닥에 딱 몇 가지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것들이 오늘날 과학이 진짜로 효과 있다고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왜 제일 먼저냐?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사실 대부분은 남의 목표를 가져와요. 누구는 100억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건물을 올렸다더라. 그래서 나도 100억, 나도 건물 이렇게 정해버리죠. 그런데 그건 내 목표가 아닙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뿐이죠. 그리고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렇게 막연하게 100억 번 모습만 행복하게 상상하는 게 오히려 사람 힘을 쭉 빼버린다고요. 저는 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닌 남의 목표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비로소 나한테 진짜로 맞는 나만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게 과학으로도 딱 들어맞아요. 켄 셸던이라는 심리학자가 밝혀냈는데 내 진짜 가치에 맞는 목표일수록 사람이 훨씬 더 끈질기게 매달리고 결국 더 잘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렇게 찾은 나만의 목표를 100억이니 1000억이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저 멀리 뜬구름 같은 환상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딱 한 뼘 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뼘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로크와 레이섬이라는 학자가 세운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이 사람들이 400편이 넘는 연구를 모아봤더니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잘해보자 한 사람보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더 높은 성과를 냈거든요. 막연한 100억이 안 되는 게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이 채널에서 그동안 줄곧 말씀드려 온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지금 가진 것에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시각화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분명히 결과만 상상하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한 웨팅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답까지 끝내 찾아냅니다. 핵심은 이미 이뤄진 결과를 멍하니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뤄가는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화도 남의 100억을 멍하니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목표로 가는 과정과 현실을 그리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리는 마인드무비의 질문지가 1번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면 얼마를 상상하냐는 질문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느냐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이게 몇 달을 자책하던 저를 거기서 꺼내줬습니다. 제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방법이 반쪽이었던 거죠. 저한테 필요했던 건 더 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건 그냥 머릿속 이론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무의식에 원하는 걸 그냥 우겨 넣었다가 잠깐 되고 도로 제자리가 되는 걸 겪으면서 내가 의심이 많아서 안 되나? 하고 몇 달을 저를 탓했거든요. 그러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우겨 넣는다고 그게 되나? 그래서 자기 탐구를 시작합니다. 마침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 예전 같으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했을 텐데 나를 알아가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게 이 길 말고
네 길로 가라는 신호처럼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그 해고 덕분에 그때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와이프가 차라리 잘 됐어. 유튜브 해봐. 했고,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이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대로 이뤄진다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알고 나만의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을 그리는 것, 그 생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자기 개발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부터였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알미였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하게 되면 이것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계속 생깁니다. 그걸 옆에서 계속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요즘은 그걸 AI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치 다이어리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담학과 심리학을 학습한 AI가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 질문해 줍니다. 그 답을 한 줄 적을 때마다 자신을 알아갈 수 있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기회도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 그는 약장수가 맞았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카네기를 팔았고 평생 사람들을 속였고, 정작 자기는 그 약으로 부자가 되지도 그 부를 지키지도 못했죠. 여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말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 화려한 거짓말 더미 맨 밑바닥에 진짜 약효 한 방울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알고 지금 가진 것에서 한 걸음씩 넓혀가는 것. 그리고 사실 이건 제가 그동안 자기 개발을 해온 방식이기도 하고 여러분께 줄곧 소개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 진짜 한 방울을 매주 같이 떠먹어 보는 거. 그게 제가 위클리 모티브에서, 그리고 셀프 리치 다이어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 떠먹여주는 비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끝까지 열어서 그 안에서 내 것을 골라내는 일. 우리는 그걸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